안녕하세요. 52세 은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이제 채널 제목이 52세 은퇴하기잖아요. 그러면 52세 은퇴를 하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자산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6년도에 52세 은퇴하기, 제가 지금 48세니까 2026년이 되면 52세가 됩니다. 이때 은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자산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그리고 자녀는 뭐 여기서 플러스 5년 해서 자녀들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은퇴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전에 자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먼저 증권사 주식 계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20년 5월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하늘색이 매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평가 금액이고 빨간색이 평가 손익, 점선이 수익률입니다. 20년 5월에 미국 주식을 시작해서 이게 수익률 점선을 먼저 보면 8월까지 수익이 거의 한 20% 정도 났죠. 그죠? 그러다가 9월, 10월에 폭락을 해서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고, 다시 주가가 이제 4분기에 상승을 해서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뭐 들쑥날쑥 이렇게 횡보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폭등을 했죠. 그죠? 폭등을 해서 수익률이 한 60%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2월 미국 금리 상승이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해서 주가 폭락을 했고, 이때 보시면 또 다른 자산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식을 주가 폭락기에 쭉 계속 샀습니다. 사면서 이렇게 일단은 주식을 비중을 더 늘렸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지금 뭐 20%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제 종목별 포트를 보시면 지금 전기차 비중이 62%고 반도체가 17%고 빅테크가 빵 주식이 14%, 기타 7%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61%, 엔비디아가 한 6%, 애플이 한 6%, 구글이 6%, 이렇게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요 빅4 네 종목이 전체 포트의 거의 뭐 한 80%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슬라 비중이 많다. 왜 테슬라 비중이 왜 많겠어요? 제가 앞에 뭐 애플 테슬라 비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보다 더 좋은 주식을 못 찾았으니까. 테슬라가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성장률이 좋은 주식으로 보니까 앞으로 향후 매출도 연 거의 80%, 60% 이렇게 성장을 하고 EPS도 80%, EPS 역시 80%, 60%, 100%에서 60% 이렇게 성장을 하죠. 자, 그럼 대가들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2월에 공개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이 거의 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코카콜라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수백조 굴리는 이렇게 대가들도 자기가 확신 있는 종목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이 테슬라, 이것보다 좋은 주식을 못 찾았으니까 지금 테슬라 비중이 이렇게 높고요. 이런 포트를 가져가서 2026년도에 은퇴가 가능한지는 뒤쪽에 주가, 예상 주가 보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누적 현황을 보시면 제가 20년 6월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이때 980불 때, 주가 분할 전에. 그러니까 현재 주가로 보시면 200불이 좀 안 될 때죠. 그래서 20년도에 100주를 모았고, 그리고 21년도에 200주,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할 때, 그때, 다른 포트를 정리하고 테슬라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00주 모으고, 최근에 이제 344주까지 모은 상태고요. 향후에 올해까지는 400주, 내년까지는 500주 모으고 이제 테슬라 매집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500주 모으면 26년도 연태가 가능할지 뒤쪽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증권사 주식 계좌를 받고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를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총 제가 4개를 가지고 있고, 퇴직연금 DC 계좌하고, 이 퇴직연금 DC 계좌는 회사 퇴직금이 들어오는 데죠, 그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계좌는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이제 개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험사나 뭐 이런 데서 운영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증권사로 계좌 이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 DC 계좌를 이전을 했고, 이후에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다른 계좌도 총 이동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보시면 처음에 계좌 개설하고 한 수익률 한 4%까지 났다가 폭락을 해서 현재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네요,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보유 ETF를 보시면 퇴직연금 계좌는 이제 주식 비중을 위험자산을 70%까지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0%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ETF를 70% 보유하고 있고 30%는 저축은행 예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냐? 연금저축 계좌 기준으로 보시면 S&P 500 35%, 나스닥 100 20%, 필라델피아 반도체 20%, 미국 3대 대표 ETF를 75%를 가져가고 있고요. 75% 가져가고 있고, 미국 테크탑10 기술주 10개, 제일 큰 거 10개, 그 다음에 2차전지 5%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계좌는 가장 안전성이 높은 걸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안전성이 높냐?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연간 리포트에 남긴 유언장에 보시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줬거든. 전 재산의 90%는 저비용 S&P 500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에 넣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채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이 S&P 500, 미국 500개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이 S&P 500 묶음 ETF가 가장 안전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는 뭐 세계가 망하기 전에는,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가장 안정성이 높아 보인다. 그 유명한 게 스파이가 있죠. 그죠? SPY, 그죠? 그 다음에 VO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는 뭐 3개월물 이런 거 뭐 SHY인가요?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게 현금으로 보시면 되죠. 이자도 얼마 안 되고.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10%, 20% 폭락할 때 이때 이제 추가 매수하라고 이렇게 10%는 현금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ETF, S&P 500. 그래서 제가 연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ETF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냐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에너지 위기 73년에서 80년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닷컴 버블 95년에서 99년 인터넷 주식시장 급등으로 인한 거품 경제,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2007년 8년 리먼 브라더스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비드 19까지 어떻게 이제 대표 ETF들이 움직였냐 살펴보겠습니다. 이 SPY는 S&P 500이거든요. S&P 500을 보면 CAGR은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고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총 85년부터 21년간 36년간 연복리 수익률이 S&P 500이 8.8%, 그리고 연 모멘텀 0.75는 그 기간 중 75%에 해에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 모멘텀 구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면 플러스고 주가가 하락하면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인 해만 평균을 내서 모멘텀을 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복리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연복리 36년간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8.8% 연복리 수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실이 얼마나 나냐. 이 닷컴 버블 때, 세계 금융위기 때 가장 손실이 심했던 게 1년간 마이너스 38.5%고요. 가장 손실이 심했던 3년을 묶어보면 마이너스 40%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ETF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가장 안정성이 좋은 건 S&P 500이고요. S&P 500도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상승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로 나스닥 NDX,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연복리 수익률이 14.1%고요. 앞에 S&P 500 대비 연복리 수익률 5% 정도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손실 때 1년 손실 최대가 마이너스 41%, 3년은 마이너스 71%, 이 닷컴 버블 붕괴 때죠. 그죠? 이 기울기도 보시면 앞에 S&P 500보다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죠? 대신에 연 모멘텀은 주가 상승 확률은 0.83입니다. S&P 500보다 상승 확률은 더 높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36년 역사적인 데이터고요. 다음으로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 30여 개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 ETF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CAGR은 12.3%로 S&P 500과 나스닥 100의 중간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손실을 보시면 제일 큽니다. 1년 손실이 마이너스 48%까지 났고요. 3년 손실도 보면 마이너스 59%까지 났습니다. 대신에 연 모멘텀은 0.63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이거는 기간도 짧아서 94년부터 2021년까지 26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앞에는 36년이었죠. 이거는 27년이네. 27년간의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 보시면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건 S&P 500이고,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나스닥 100입니다.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좀 행보를 하다가 최근 5년, 10년 수익률은 제일 높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S&P 500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 예금이 한 2% 되잖아요. 그죠? 2% 되면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예금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 예금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긴 하죠. 근데 100%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게 은행 예금이라는 거죠. 대신에 본인이 가진 자금을 이제 S&P 500에 넣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0.75%고 75%고 75% 중에서 대부분은 2%를 능가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뭐 한 70%라고 보더라도 S&P 500에 자기 자금을 넣는 순간에 자산 가치가 증가할 확률이 물가 상승률 비례하더라도 70%는 되는 거죠.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손실 볼 확률이 100%고 S&P 500에 자기 자산을 이제 보관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증가할 확률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은행 예금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 계좌를 봤고요. 엄마 아빠 계좌. 두 번째 자녀 계좌를 보겠습니다. 자녀 계좌는 보시면 제가 21년 2월에 애들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을 사줬고 최근까지 한 7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죠? 이거 점선 수익률만 보시면 사자마자 폭락했고 쭉 올라서 많이 오를 때는 수익률이 35%까지 됐다가 최근에 또 이제 0%가 됐네요. 그래서 자녀 계좌는 이제 포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종목이 한 10개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테슬라를 50%, 반도체 ETF를 10%, S&P 500을 20%, 나스닥 100을 20% 이렇게 관리할 겁니다. 테슬라,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정유세가 무료입니다. 10년간. 2천만 원을 정여를 해서 1천만 원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추가 1,000만 원은 대표 ETF 3종을 이렇게 매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4주를 보유 중에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잔여 같은 경우는 21년 2월에 테슬라 한 주, 7월에 2주, 8월에 3주, 최근에 한 주에서 총 4주를 자녀한테 주식 계좌에 매수를 했고, 올해까지 7주, 내년까지 10주입니다. 그래서 자녀 3명한테 각각 테슬라를 10주씩 매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 계좌에 테슬라 500주, 그리고 40%는 기타 미국 우량주, 자녀 계좌는 테슬라 10주, 그리고 50%는 미국 대표 ETF주. 이렇게 매수해주면 26년도에 부모는 은퇴가 가능하고 자녀는 이후 직장 생활 하는데 좀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테슬라 애플 주가 비교할 때 봤던 거고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봤었냐.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에 2009년에 MS 글로벌 마켓시어 10%를 초과를 했고요. 그때 이후에 애플이 마켓시어 10% 초과한 후에 10년간의 주가 상승을 보니까 평균 연봉이 25.6% 상승을 했고요. 이걸 테슬라가 만약에 애플의 주가 수익률을 따라간다 그러면 향후 10년에 어떻게 되겠냐 살펴본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 침투율이 뭐 7.1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 4, 4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11%를 초과를 해서 애플이 2009년도에 마켓시어 10%를 초과했듯이 작년 4, 4분기에 전기차가 1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도 애플 2009년도와 같이 향후 10년간의 주가 수익률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해 본 거죠, 그죠? 25.4, 연봉이 25.6% 상승하게 된다면, 그러면 2026년도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가 되냐? 3,300불이 됩니다. 3,300불. 이걸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제가 500주를 모은다고 그랬죠. 테슬라 지금 344주고 500주를 모으게 되면 2026년이 되면 3,300불이니까 곱하게 되면 160만 불이 되는 거죠. 그죠? 160만 불. 2026년도가 되면 테슬라 주가가 애플의 주가 상승률을 닮아서 이만큼 상승하게 된다면 2026년도 되면 테슬라로 160만 불이 되고 테슬라로 20억이죠. 그죠? 그리고 40%는 제가 다른 미국 빅테크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5에서 10억이 될 거고 5에서 뭐 몇 억이 될 거고 여기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면 희망퇴직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한 3, 4억 나온다. 이게 4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26년도에 금융자산으로 30억을 보유하게 됩니다. 30억을 보유하게 되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퇴직을 할 때는 테슬라 같은 주식을 이렇게 너무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아까 보시면 안정적으로 뭐 8%, 9% 수익률이 나는 S&P 500 주식으로 좀 상당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보유하면서 퇴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슬라가 애플의 주가 수익률을 따라가게 되면 저는 26년도에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녀들 보겠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로 이제 10주를 사줬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취직을 해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계좌를 이제 다시 줄 텐데, 본인 계좌를. 그러면 여기서 5년이 더 있어서 2031년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이제 만불이 됩니다. 만불이. 25.6% 성장하게 되면 만불이. 애들 아까 10수씩 사줬죠. 그죠? 그럼 애들이 10주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으로 10만 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미국 대표 ETF 있죠. 그죠? 이게 뭐 이거의 반 정도 돼서 뭐 이게 한 5만 불이 됐다. 그러면 애들은 2031년도에 15만 불을 주식이 되는 거죠. 금융자산이.
15만 불이 있으면 얘들이 한 취직할 때 되면 거의 한 2억 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직장 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신입사원 때 제 동기 중에 이제 공군 장교로 제대해서 이제 취직한 애가 있었거든요. 얘는 공군 장교 이제 3년 근무하고 퇴직금까지 해서 4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같은 동기들 중에는 학자금 대출한 애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월급 받는 대로 한 2년 동안 집에 이제 생활비 보태준다고 돈 하나도 못 모았는데,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애하고 하나도 없이 시작한 애하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몇 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어릴 때 주식 계좌로 이렇게 차곡차곡 복리로 수익을 쌓은 애들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빨리 독립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그런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향후 주택 구매 이런 데서 엄청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이제 800 몇십 불이니까 이게 좀 신뢰도가 좀 낮죠. 그죠? 이건 매년 체크하면서 진짜 이 주가를 따라가지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주가가 따라가서 테슬라 한 2,000불이 된다. 그러면 진짜 이게 이 신뢰도가 지금은 한 20이다. 그러면 2,000불이 된다. 신뢰도가 한 50 정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 하면서 테슬라의 성장성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이걸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참 설레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